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 전공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 10주차에서 다루실 내용들은 바로 SPSS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하고요. 기술 분석, 그리고 T-테스트입니다. 자, 고급 연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PSS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술 분석이라든지 또는 T-테스트를 주요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같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어떤 통계라고 할지라도요, 통계적인 검정에서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기술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보통 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기술 분석을 이용해서요, 백분율이라든지 또는 표준 편차, 또 때에 따라서는 코호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표준 오차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 분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습득하는 방법을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T-테스트입니다. 아마 기초 연구 방법에서 T-테스트 정도는 이제 학습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T-테스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T-테스트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의외로 아주 고급적인 그런 저널들, 이른바 우리가 SCI급 저널이라고 표기하는데요. SCI급 저널들도 보시면 의외로 많은 연구들에서 T-테스트, T-검정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다는 점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런 저널에서도 T-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를 최근에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 한번 내용들을 학습 차원에서 한번 다루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포도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자, 산포도라는 게 뭘까요? 네. 자, 전체 분포가 중심 위치를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표가 있으면, 이런 게 지금 분포라고 봤을 때요. 이게 중심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미디언, 중심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합니다. 자, 산포도의 대표적인 척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가 있고요. 우리는 줄여서 SD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우리가 이 레인지라고 하는 범위들은 보통 우리가 검사 도구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대상자의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연속형 수치를 우리가 얘기해 줄 때 이런 범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또는 범위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리커드 척도처럼 어떤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 많이 쓰죠. 네. 자, 그다음에 사분위 범위. 네. 쿼타일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자, 사분위 범위는 어떨 때 많이 쓰시냐면요. 대표적인 게 어떨 때 많이 쓰십니까? 네. 우리가 인컴, 우리가 소득 수준, 소득 수준,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득 수준 얘기할 때 우리가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결국 4분위 범위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100분위, 즉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그것을 4등분 했을 때의 범위를 우리는 4분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결국은 1분위수에는 네, 상위 1 100분위부터요. 상위 25, 100분위, 25%까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4분위 범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결국 산포도라고 하는 이런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산포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 그 연구 대상의 어떠한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분석하는 이런 그 GLM, 예,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하는 일반 선형 모형.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 t-테스트라든지요, 에노바라든지요,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요, 또는 상관 분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기초 통계에서 학습하신 대부분의 통계 방법들은 자, 우리가 등 분산성도 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도 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등 분산성, 즉 다시 얘기해서 각 집단이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개의 집단에 이런 분포가 동일해야 된다는 걸 가정하고 사실은 우리가 통계 분석을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그 두 집단의 분포가 동일하냐?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런 산포도를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자, 또 다음에 보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는 정규 분포였습니다. 네. 자,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이런 종 모양의 예, 종 모양의 별 쉐입이라고 합니다. 종 모양의 좌우 대칭 예, 시메트릭. 예, 보시다시피 여기 그림에 보시면 좌우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죠.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분포를 우리가 다른 말로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 또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분포죠, 사실은. 네, 싱글픽. 네. 이 뭐라 그러죠? 이게 꼭지점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있는 이런 것들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래에 있는 표는 상당히 네, 이상적인 정규 분포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평균이나 네, 중앙값이나 최빈값 예, 다 이게 약자로는 M으로 시작을 하죠. 이니셜로는 예, 민, 미디언, 모드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값이 모두 같은 위치에 예, 취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죠. 여기 같은 위치에 이렇게 취하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좌측과 우측이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시메트릭하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우시안 분포고요. 자, 확률 면적이기 때문에 이걸 1로 치면 각각의 보시다시피 네, 여러분들이 네, 뭐 2표준 편차, 뭐 1표준 편차 할 때 각각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포도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의 어떤 분산 경향을 보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분산 경향을 보셨을 때 이렇게 예쁘게 이런 어떤 종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각종 뭐 국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요. 또는 뭐 지역사회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면 실제로 많은 수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반대로 U-쉐입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네, 이런 종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는 모양을 그리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U-쉐입을 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요. 음주와 인지와의 관계를 제가 예전에 그 분석했을 때 지역사회 자료를 가지고 한 3,000명, 4,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런 경향이 나오더군요. 오히려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술을 적당히 좀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가 뭐 예를 들면 인지장애 위험이 좀 낮다가 다시 술을 많이 드시면 인지장애 위험이 높다든지 할 때 이렇게 그리는 곡선이 U-쉐입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사실은 또 더 특이한 경우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한번 꺾이는 이런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게 2차 함수입니다. 자, 여기 한번 예, 픽이 싱글 픽이 있고 여기 더블 픽, 두 번째 세컨 픽, 두 번째 여기 꼭지점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선형 분석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네, 2차 함수에 맞는 비선형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분석은 자, 비선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턱대고 고급 통계에서는 자, 우리가 무턱대고 뭐 GLM 분석만 할 게 아니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 가능하죠. 자, GLM 우리가 흔히 아시는 Generalized Linear Model. 자, 이게 뭐 t-테스트부터요. 네, 뭐 아노바, 에노바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2차 함수가 나타난다든지 또 네,
또 3차 함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꼬이면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non-linear 모델, 네, 비선형 분석으로 돌리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요거는 뒤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든 정규 분포는 이러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비모수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자,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하는 이유 기억나시죠? 자, 특정 자료의 모집단 분포를 모를 때 우리는 비모수로 분석해야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장애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이제 장애 데이터를 주로 보건각대학에 있다 보니까 다루게 되는데요. 장애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집단 분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ALS, 근위축성 축색경화증이라는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들 볼 때 이 사람들의 모집단 분포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할 때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은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모수 방법으로 분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주 엄격하게 하면 이런 경우에도 비모수로 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측정 자료가 특정 분포의 형태를 따르지 않을 때 아까 같은 말씀이죠. 네, 정규 분포가 아니라 네, 분포가 집단별로 너무 달라요. A 집단, B 집단의 분포가 등분산성이 안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등분산성이 아닌 거예요. 등분산성.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 A 집단의 분포와 B 집단의 분포가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포가 다를 때 네, 비모수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일 많은 경우가 자료의 수가 적을 때 비모수로 돌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료의 수가 작아서 모집단의 분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때 그 자료의 수의 기준이 몇 명이다? 네, 30명쯤, 30명 이하라면 예, 우리가 예, 비모수로 돌리는 게 좀 맞습니다. 자,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네, 피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가 그냥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어떤 과학적 기준이 엄격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피셔라는 학자가 우리가 비모수 검정이면 한 이 정도 돌려야 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학자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전문가의 오피니언이죠, 의견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또는 뭐 수집 자료가 명명하고 있는 순서형일 때 비모수 형태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뭐 반드시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비모수를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의 수에 예를 들면 30명이에요. 30명의 A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이를 비모수로 돌리는 것보단 실은 같은 상황이라면 모수 검정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비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주차 때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비모수는 어떤 모집단의 평균을 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비모수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예, 비모수는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값을 부호로 본다든지요. 순위 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값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A 집단하고 B 집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대상자, 2번 대상자, 3번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1번 대상자가 예를 들어 뭐 30점이라 가정해 볼게요. 1번 대상자, B 집단의 1번 대상자는 29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 각각의 A 집단에서는, 대조군에서는 25고, B 집단에서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대상자가 A 집단에서는 또 29고요. 예를 들면 B 집단에서는 28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수 검정에서 각각의 이거를 다 합산해서 더해서 평균을 내서요. 우리가 이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위 수준을. 근데 비모드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자, 부호로 한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A가 B보다 더 높을 때 플러스로 한다고 가정하고요. 자, 역시 이것도 A가 B보다 높으니까 플러스로 가정한다든지. 이것도 높네요. 그래서 세 번 다 A가 높다. 이 부호로 보는 거고, 던져 아니면 순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게 부호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면요. A하고 B는 지금 여기는
예, 다 A, B, C, 1번, 2번, 3번이 다 A가 더 높죠? A 집단. 예, 대조군이 더 높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험군이 더 높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다 높은데 지금 실제로 높더라도 1번 사람은 1만큼 1 정도 차이에서 높은 거고 부호가 플러스고요. 2번 대상은 지금 보시면 훨씬 높잖아요. 1이고 25. 근데 이것도 똑같이 플러스로 되고 3번 집단 역시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플러스로 되고 똑같은 플러스인데 자, 2번 순서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요. 3번나 1번에 있는 1차이 나는 이 사람들하고 사실은 같은 경향이라 볼 수는 없겠죠. 자, 이제 모수로 돌리면 이게 평균값이 반영이 되는데요. 네, 비모수로 돌리게 되면 이러한 부호로 판정하는 거니까 좋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모수 검정을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결국은 종합하면 정확한 분석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세운다면요. 분석 목적이라든지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 형태라든지 또 분석 방법의 가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비모수냐 모수냐를 모수 검정이냐를 우리가 설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은 고급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분석 방법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잘 설계를 하셔야겠죠. 자, 이게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상군과 황자군의 콜레스테롤의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예를 들면 분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죠. 자, 결국은 비교 변수는 명목형이죠. 집단이니까. 자, 분석 변수는 콜레스테롤은 이 연속형 수치입니다. 그래서 양적 변수입니다. 자, 우리가 독립 변수가 명목형이고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면 돌릴 수 있는 분석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는 T검정이시죠. 네. 자, 모수검정에서는 T검정이고요. 자, 이거랑 대응되는 비모수검정이 바로 예, 만히트니 검정, 네, 맨히트니 검정이라고 합니다. 네, 맨히트니 검정은 사실은 또 다른 말로는 윌콕슨 검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다른 말로 부르는 게 맨히튼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한번 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고혈압군이라든지 중등도군, 예, 정상군 간의 간 기능의 차이가 있는가? 자, 이번에는 집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명목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결과 변수, 예, 분석 변수는 예, 간 기능 수치는 양적 변수인데 연속형입니다. 자, 우리가 예시라고 동일한데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집단이 3개죠. 자, 세 집단이니까 예, 우리가 모수 검정에선 에노바를 돌리시게 됩니다. 자, 하지만 비모수에선 어떻습니까? 예, 비모수에선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연습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암의 형태에 따라서 생존 여부 및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비교 기준 변수는 암의 형태가 되겠고요. 명목형입니다. 자, 분석 변수는 어떻습니까? 네, 생존 여부, 기간. 예, 여부가 된다면 우리가 명목형이고요. 기간이 된다면 이거는 예, 컨티뉴스, 연속형이니까 양적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존 분석을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생존 분석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서브 카테고리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평균 차이 검정. 자, 평균 차이 검정 하시면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우리가 t-테스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후반부에서 배우시게 될 t-테스트가 되겠는데, 자, 평균 차이 검정에서도 우리가 모수 검정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 설계 시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평균 차이 검정이 만약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독립 표본 예, 평균 검정 자, 인디펜던스 t-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요걸 돌리시면 되겠죠. 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예, 독립 표본 t-검정 인디펜던스 t-테스트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이 뭡니까? 예, 맨휘튼이 네,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자, 예를 들면 자, 그다음에 요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요런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보셨던 요거에 대한 예가 이겁니다. 자,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으로 나눠서 두 집단 간의 재태 기간의 차이가 있느냐를 비교할 때 재태 기간이 이게 지금 연속형이거든요. 예, 기간이니까요. 자, 양적 자료죠. 연속형이니까 이런 경우에 예, t-테스트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보시죠. 자, 이번에는 하나의 집단이에요. 하지만 이 집단을 처리 전과 후로 나눠서 비교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 할 때 어떻습니까? 네, 하나의 집단이 좀 이거 잘못 보신 거고요. 자, 집단을 처리 전과 후로 나눠서 예, 그 대조군과 실험 집단을 우리가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예, 페리티 테스트, 예, 쌍체 평균 검정이 되겠습니다. 예, 쌍체 T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랑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이 뭡니까? 바로 윌콕슨의 예, 부호 순위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수로 못 들리시게 되면 비모수로 윌콕슨의 부호 순위 검정을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3개 이상의 평균 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까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모수 검정이라면 분산 분석을 돌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크루스카 왈리스 테스트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집단 구분 변수가 하나라면 원웨이가 되겠고요. 집단 구분 변수가 2개라면 투웨이, 예, 투웨이 에노바가 되겠고, 자, 그런 게 아니라 반복 측정된 경우. 자, 여러분들 반복 측정된 경우가 이게 뭘까요? 네, 추적 자료죠. 추적 자료. 추적 자료라고 표현하고요. 보통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롱지투지널 데이터, 종적 자료라고 하죠. 네, 종적 데이터. 자, 종적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종적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repeated measure ANOVA, 네, repeated measure ANOVA를 씁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씁니다. 근데 이게 repeated measure ANOVA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쩔 때 안 좋나요? repeated measure ANOVA는 어떤 걸 가정하냐면요. 우리가 분석한 그 추적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1차 검사를 하고 두 번째 추적해서 2차 검사를 하고 세 번째 3차 추적을 하고 4차 추적을 했는데 추적할 때 미싱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미싱 데이터가 실험 집단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미싱 데이터가 있는 횟수는 네, 분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피티드 메저너바는 정말 실험이 모든 추적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추적 자료를 뭐 임상에서 또는 뭐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시다 보면 네, 센서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중간에 이탈하는 자료들이 꼭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또 요새는 코호트 연구라고 해도요. 우리가 그 추적할 때 그 아주 우리가 실험 설계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추적해서 똑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코호트가 다이나믹 코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이나믹 코호트라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검진 자료는요. 그 처음에 기초선이 다 다르죠. 예. 어떻게 100명의 환자를 똑같은 시간에다 불러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진단된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기초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이나믹 코호트 같은 경우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쓰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쓰셔야 되느냐? 그때 쓰시는 게 GEE, 네, 라든지요. 또는 네, 믹시드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지요. 네,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GE는 우리가 반복 측정 분석의 한계를 좀 보완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검정입니다. 관계 검정은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를 검정하는 이른바 연관성, 예, 연관성 또는 관련성이라고 하죠. 연관성을 보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상관 분석을 보시면요. 자, 연관성에서는 우리가 모수 검정에서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관계수 R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게 비모수 데이터라면 어떻습니까? 데이터 수가 적다면 스피어만 상관 분석, 스피어만 코레이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연구자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그레션을 씁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허리 둘레도 크냐? 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느냐? 이 경우에 예, x와 y의 변수는 둘 다 양적 변수여야겠죠. 연속형, continuous data인 경우에 자,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도 한 단위 증가하느냐를 보고 싶을 때 쓰는 게 뭐죠? 바로 이 regression analysis, 예, analys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gression을 우리가 쓸 때, 네,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네,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이거는 우리가 선형 분석이잖아요. 선형 리그레션은 우리가 모집단을 검증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라서 대표적인 모수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건강 증진 행위, 네, 이게 양적 변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 분석입니다. 자, 교차 분석은 어떻습니까? 명목형인 경우에 우리가 쓰죠. 명목형인 경우에. 예, 명목형인 경우에 우리가 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차 분석을 다른 말로 카이스케어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명목형 변수는요, 저희가 언어 치료에서 많이 써요. 언어 치료에서 명목형을 많이 쓰는데, 또 의외로 제가 여쭤보니까, 그 기초 분석에서 이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안 배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활과학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좀 안 배우셨나 봤더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물리치료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이 카이스케어 테스트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케어 테스트 자체가 결과 변수가 명목형, 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예, 밑에 지금 예시처럼요, 뭐 암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거라서 사실은 원래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재활이잖아요. 이미 이제 질병이 발생한 사람을 가지고 변화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형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데이터가. 그런 경우라서 좀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안 배우시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래처럼요. 만약에 뭐 임신 연령과 경부암 발생, 예, 이 경우에 yes or no로 돼 있는 이러한 명목형 변수의 우리가 연관성을 볼 때는 교차 분석이라는 걸 쓰시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연관성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페어리티 테스트처럼 만약에 이런 추적을 한 번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추적 횟수 한 번에 따라서 네, 치료 전 치료 후에 따라서 경부암 발생의 이 변화가 바뀌었냐 이걸 볼 때는 뭘 보시면 됩니까? 네, 맥리마 검정을 그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맥리마 검정을 보시면 이게 네, 이게 결국은 연속형에서 페어리티 테스트가 결국은 이 명목형에서는 똑같은 게 바로 맥리마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SPSS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은 길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 설계 때 연구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통계 분석 돌리는 거야. 특히 SPSS 같은 경우야 우리가 책을 보고 클릭하면 되지 않습니까? SPSS가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 아주 이게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연구를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연구자가 개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어떤 게 지금 맞는지, 예, 이러한 데이터, 이런 특성의 데이터, 이런 자료의 데이터에 어떤 걸 써야겠다. 또는 심지어 그것이 모수 검정을 써야 되느냐, 비모수 검정을 써야 되느냐까지도 연구자가 사실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급 통계 핵심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수업 시작이라고 해서 이 부분 지금부터 이제 뭐 수업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핵심이 우리 아까 앞서 보셨던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SPSS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하고 교차 분석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차 수업 때부터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합의를 하나
용어적 합의를 하고 정하려고,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그 PDF처럼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자, 우리가 척도 한번 복습청에서 보실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보셨던 건데요. 자, 척도에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목형 척도, 우리가 노미얼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는 측정을 범주로 그냥 분류한 겁니다. 예컨대, 아무 순서가 없는 성별이라든지요. 자, 우리가 성별을 우리가 임의로 코딩할 때 남자는 뭐 1, 여자는 2라고 코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숫자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순서가 없는 거죠. 전화번호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번호가 만약에 02가 서울이고요. 경기도가 031이라고 해서 뭐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순서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이런 것들 우리는 명목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면 범주로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ordinal scale, 순위 척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 척도가 있죠. 교육 정도, 교육 수준. 자, 예를 들면, 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순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가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니까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지금 범주 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대졸이 가장 높고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낮겠죠. 대표적인 것도 인컴, SES, 네,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시면 사회적 수준이 상중하다라고 할 때 상중하에라고 하는 이런 범주에는 어떻습니까? 순위를 내포하고 있죠. 순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대표적인 명목형 척도라고 하는데 이게 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 때 배우실 여러 가지 그 통계 기법 중에서 굳이 명목형하고 순위형을 나누는 우리가 분석은 러지스틱 리그레이션밖에 없으세요. 네,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우리가 명목형인 데이터는 그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명목형이면 노미얼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범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순서가 있다라면 우리는 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면 자, 지금부터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명목형 척도나 순위형 척도 모두 다 카테고리컬.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명목형 척도라고 우리가 명명하면서 수업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뭐 저기 뭡니까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명목형이고 뭐 종속변수는 순위형이다 이런 표현할 때 자, 이런 것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순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등간척도라고 해서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해서요. 자, 이건 뭐냐? 자, 순위도 있지만 뭐 간격도 있지만 절대 0점이 없는 거예요. 자, 간격은 있는데 0점이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대표적인 게 온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온도. 자, 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속형이죠? 뭐 25도보다 30도가 더 덥잖아요. 순위도 내포하고 있죠. 자, 근데 온도 여러분들 0도 어떻습니까? 0도. 0도. 자, 0도라는 온도는 온도가 없는 걸 0도라고 할까요? 아니죠. 0도라는 온도는 온도가 없는 게 아니라 0도는 뭡니까? 얼음이 어는 거잖아요. 얼음이 얼 때 우리가 0도라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얼음이 녹을 때도 이거를 0도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0도라는 게 온도가 실제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도도 있고 마이너스 2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절대 0점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간척도라고 합니다. 자, 또 셀 수 있는 척도, 양적 척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비율 척도가 있죠. 자, ratio scale,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자, 측정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또 절대 0점이 있는 거. 자, 절대 0점이 있어요, 이거는.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랑 다른 게 뭐다? 0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체중, 이런 거. 체중은 아까랑 다르게 자, 0kg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물리학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0kg이라고 해요. 무게에서는. 자, 연령도 마찬가지죠. 영세라고 하는 거, 영살. 네, 영살은 뭡니까? 만 영살. 이런 거 표현, 이런 말 표현 쓰진 않지만요. 예, 태어나기 직전, 아직 안 태어난 거잖아요. 네,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혈압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돌아가시죠. 사망자의 혈압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비율적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 등간적도, 비율적도 나누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연속형이라고 이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하는 것들을 보실 텐데, 이제 연속형이냐, 명목형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뭐 복습차에서 보실게요. 자, 제가 이게 사실은 고급 통계라고 하지만, 우리 그 재활 과학에서의 그 통계 분석 방법들은 언어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또는 작업 치료에서는 뭐 아주 복잡한 통계를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제가 이게 고급 통계이긴 한데, 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다른 전공의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어떻게 고급이냐라고 얘기해도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 그 재활과학 분야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요. 저희 재활과학 분야에서 자주 쓰는 통계가 이제 이러한 실험 통계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한다든지 평균값을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은 연구할 때 저는 이제 역학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그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비선형 분석도 참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시계열 분석이나 뭐 종적 데이터도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많이 안 쓰거든요. 재활과학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린 게 이 고급 통계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막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다른 전공의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건의학 쪽 계신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이거 너무 기초 통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불안감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요거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석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데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나눠서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 또는 요즘엔 이렇게 안 쓰고요. 또 설명변수라고 많이 써요. 네, 설명변수. 네. 제가 이제 주로 돌리는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걸 설명변수라고 많이 합니다. 자, 종속변수는 뭡니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 즉 결과가 되는 변수니까요. 자, 종속변수를 다른 말로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자,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흡연 상태. 자,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흡연 상태에 따라서 음도의 차이가 나는가? 자, 여러분들 이 경우면 자, 어떤 게 독립변수입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앞에 나온 이 흡연 상태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따라서 결과인 음도가 바뀌는 거니까 흡연 상태 이게 원인이 되니까 이게 뭐죠?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음도는 연속형이죠? 이 경우에. 자, 연속형이니까 이거 종속변수가 돼요. 또는 결과변수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한번, 이 경우에는 어떤 걸 하셔야 할까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수업에서 핵심을 맞추는 거는, 뭐, 어떤 분석 방법을 어떻게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고급 통계에서의 목표는. 자,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건데, 자, 이거 어떤 통계를 쓰실까요? 네. 어떤 통계로 설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독립변수가 여기서는, 흡연, 비흡연, 이거 뭐죠? 연속형인가요? 명목형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명목형이고요. 네. 자, 카테고리컬, 명목형이고. 자, 음도 뭐 헬츠로, 우리가 헤르츠로 세알려요. 뭐 10Hz, 20Hz, 30Hz 이런 식으로요. 자, 종속변수 이거 연속형입니다. 자, 독립변수가 명목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이러한 자료에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T검증이 있죠. 네, 네, T테스트.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전 치료 후 우리가 이 데이터가 한 번만 우리가 측정이 된 거잖아요. 뭐 치료에 대한 어떤 시기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예, 인디펜던트 T테스트. 네, I만 쓸게요, 제가. 예, 독립표본 T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연습 차원에서 보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예, 오늘 이제 본격적인 분석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 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통계 패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패키지 하면 SPSS만 너무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재활과학에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SPSS가 많이 익숙하시죠? 자, 왜일까요? 네, SPSS가 실은 이게 유저 프렌들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점이 윈도우처럼 간단해요. 데이터가 있고요. 클릭 하시면 이게 엉터리 클릭이라고 해도 예, 웬만큼 분석이 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윈도우 버전이 요즘 뭐 윈도우 뭐 10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더 상위 버전도 나올 텐데 여러분들 윈도우 컴퓨터 새로운 버전 나오시면 뭐 매뉴얼 뭐 이렇게 뭐 보수 교육 가서 배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윈도우 뭐 금방금방 체험하시죠. 금방금방 이제 클릭 하시다 보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SPSS가 좀 유저 프렌들리 하죠. 또 두 번째가 SPSS가 좀 이 값이 좀 싸고요. 구하기도 쉽습니다. SPSS라는 이 약어 자체에 이미 사회과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요. 사회과학 분석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하시기도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단점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정제가 어렵습니다. 이 변수가 많은 경우에 데이터 정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마 SPSS 기초통계 때 한번 돌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엑셀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험 연구에서는 뭐 하나하나 변수를 기입하고 정의하고 예, 변수를 다른 변수로 변환 뭐 이런 것들 하실 때 하나하나 찾아서 클릭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 코호트 자료 이런 거 하게 되면 변수가 막 한 500개, 600개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뭐 사람 수가 네, 대상 수가 1000명, 2000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엑셀처럼 돌릴 때 예, 이 가로에 한 500명, 500개의 변수를 막 이렇게 다 찾아야 돼요, 일일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분석 전에 반드시 하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완성된 데이터를 아주 완벽한 데이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연구 전에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데이터 클리닝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데이터에 미싱 데이터가 있거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예를 들면 MMS라고 하는 검사는 30점이 만점인데요. 만약에 입력하다가 연구자가 코딩 과정에서 잘못 코딩해서 0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300이 돼버리면 네, 이 0 하나 더 붙은 것 때문에 평균값이 크게 변하겠죠.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SPSS는 이게 엑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그 변수가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뭐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정제할 때 SPSS에서 정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분석이나 빈도 분석으로 일일이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SS도 이게 매번 반복해서 예컨대요. 변수를 다른 변수로 뭐 변환한다든지 또는 분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들어가셔서 클릭 하시나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신텍스라고 하는 기능을 쓰세요. 신텍스. 예, 아마 아실 겁니다. 붙여넣기 해서 신텍스 쓰시는데 이 신텍스 언어가 이제 보통 이런 신텍스는 랭귀지라고 해서 컴퓨터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SPSS 랭귀지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네, 신텍스 치기가. 네, 이런 게 어렵고요. 또 한 가지가 분석하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재활과학에서 돌아가는 대부분의 검정 방법은 뭐 SPSS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경영학이라든지 시계열 분석이나 아니면 저처럼 데이터 마이닝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SPSS만으로는 분석이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예컨대 뭐 웰크 아스핀 검정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예, SPSS는 르벤의 검정이라고 뭐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만 조금 다르죠. 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뭐 인공신경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SPSS는 아주 단순한 것밖에 안 돼요. 거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걸 잘 쓰지를 않습니다. 자, 오히려 세스 이런 것도 익숙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좀 옛날에 배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 통계 여건이 좀 좋은 학교에서 예, 배우셨던 분들은 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그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스는 세스라고 하는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요. 세스 랭귀지라고 하는 신텍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신텍스를 이용하는 분석들은 거의 모든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세스의 장점은 데이터 정제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데이터 클리닝 할 때 세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자, 단점은 굉장히 비싸요. 요즘엔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요. 또 요즘에는 세스 회사에서 스튜던트 버전이라고 해서 학생용 버전을 좀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제약이 있고요. 세스 자체가 비싸서 좀 사실은 이거 없는 학교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신텍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스 신텍스를 또 배워서 직접 이렇게 기입해서 예, 데이터를 쳐야 데이터가 예, 산출이 되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요거는 이제 마케팅 분야, 경영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미니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시그마 6라고 하는 마케팅 연구에서 주로 쓸 때 미니탭을 쓰시면 됩니다. 미니탭도 장점은 유저 프렌들리해요. 네, 사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이 미니탭 버전을 18 버전을 이렇게 사용을 해봤었는데 미니탭은 이게 또 한글 번역도 돼 있고 해서요. 이 좀 간단합니다. SPSS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미니탭이. 네,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값도 뭐 좀 저렴해요. 미니탭은. 예, 특히나 미니탭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마케팅 연구, 네, 품질 개선, 네, 다쿠치법 뭐 이런 걸 써서 예, 품질 개선하는 이런 시그마 6 단계에서는 미니탭을 많이 씁니다. 자, 하지만 자, 제가 있는 특히 또 이 과목은 재활과학 그 학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런 어떤 보건의학 분야의 데이터 분석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SPSS 쓰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세스의 대안으로 많이 쓰시는 게 스테타입니다. 요즘에. 자, 스테타는 90년대 이후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그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스테타 많이 배우고 오시더라고요. 자, 스테타는 장점은 SPSS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모든 분석이 가능하고요. 업그레이드가 되면 새로운 분석이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스테타는 이런 신텍스를 쓰기도 하지만요. 예, 단점은 신텍스를 쓰니까 다루기 어렵는데 스테타도 약간 윈도우 버전처럼 이렇게 누를 수는 있어요. 예, 아주 일부 기능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스테타는 값도 좀 쌉니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 신텍스 사용하니까 아주 복잡한 통계 방법이 아니라면 뭐 서베이 뭐 분석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SPS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자, 그 외에도 맷랩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자연과학 쪽에서 실험 연구에서 많이 씁니다.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S 플러스라는 방법도 있고요. S 언어라고 하는 걸 쓰는 S 플러스도 있죠. 자,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맷랩이랑 S 플러스는 저는 안 해봤어요. 자, 렛치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안 해봤습니다. 자, 좀 최근에 많이 쓰는 게 R이라고 있죠. R. 자, R은 이게 공짜입니다. 공짜고 또 신텍스를 이용해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R은 뭐 공짜라서
굉장히 이게 또 좋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통계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뭘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각각의 이제 이런 우리가 쓰실 때 대표적인 통계 패키지의 장단점을 또 분석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분석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건 대부분 GLM, 우리가, 일반화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화 선형 모델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SPSS에 다 웬만큼 소화가 됩니다. 자, 쓰시면 되고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매드칼크라고 있어요. 매드칼크. 네, 매드. 매드칼크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냐면요. 얘도 유저 프렌들리해요. 얘도 SPSS나 아니면 미니탭이랑 비슷합니다. 클릭 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떤 걸 쓰시냐면 우리가 ROC 커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ROC 곡선이라고 그래서 ROC 커브라고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 우리가 어떤 검사를 처음에 개발하시게 되면 민감도나 특이도라는 걸 우리가 산출해서 검사가 얼만큼 타당도가 높은지 또 신뢰도가 높은지를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얼만큼 유용한지에 대해서 검증할 때가 있습니다. 이 ROC 곡선을 SPSS도 돼요, 물론. 근데 SPSS에서는 한 검사만 돼요. 한 검사의 ROC 곡선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검사에서의 ROC 곡선끼리의 유의 수준을 볼 때, 네, 이 ROC 곡선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 면적값 AUC라고 하는데 AUC 값에 값끼리의 t-테스트나 에노바를 해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거 지금. 요 매드칼크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요것도 한 2, 300 하는데 요 프로그램을 쓰시면 이런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급 분석이라고 하는 이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연구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 어떠한 어떤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게 되면 어떠한 연구도 가능하신 거예요. 연구의 폭이 확 넓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 평균만 비교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런 과감하게 또 검사 도구끼리 어떤 검사가 더 유용한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뭐 치매를 전공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SNSB라고 하는 치매 그 신경심리 검사 배터리가 더 유용한지 세라드라고 하는 그 치매 검사하는 그 배터리가 더 유명한지 종합 검사가 더 유용한지를 비교할 때 ROC 곡선을 매드칼크로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SPSS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좀 69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이게 사회과학 설문조사를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거다 보니까 사실은 SPS는 사회과학의 좀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널리 여러분들이 주로 통계하면 SPSS를 떠올리시느냐? 윈도우가 개발이 되면서요. 윈도우가 개발되면서 윈도우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클릭할 수 있게 개발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데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SPSS보다는요. 아까 보셨던 매트랩 이런 거 많이 쓰세요. 네. 2005년도에는 한글 버전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SPSS 12 버전부터 한글 버전이 이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SPSS가 이게 거의 1, 2년마다 버전이 계속 나와요. 새 버전이. 근데 이게 새 버전이 나오는 게 기존에 이제 좀 한계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 옛날 SPSS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의외로 돌릴 수 없는 분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SPSS 12 버전 2005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10수년 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SPSS 버전은 20 버전 이상은 좀 사용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뭐 비선형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수준 분석 비슷한 그런 것들도 믹시드 모델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사를 좀 알려드리면 17 버전부터는 이제 제품명이 한번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 SPSS라고 하니까 사회과학 쪽에서만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제품명을 변경했는데 예,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예, 부도는 아닌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19버전부터 IBM에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IBM SPS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자, 현재 20버전이 아니라 현재 이제 23버전 주로 많이 쓰시고요. 이제 24버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네, 24버전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SPSS 코리아 사이트. 제가 여기 이제 좀 자문 이제 회원으로 있는데요. 여기 회원 가입 후에 15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 다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트라이얼 버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 분석을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그 닥줌이라고 하는 이 그 영상 촬영 프로그램에서는 이 SPS 띄워서 같이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로만 좀 스냅샷을 찍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돌리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고, 네, 이 강좌가 아니더라도요. 또 우리가 그 다른 그 매뉴얼 책이나, 네, 통계 검정 매뉴얼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예, 그대로 그 SPSS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자, 기본 사용법을 보시면요. 위에 탑 메뉴가 있고요. 자, 위에 이게 변수명입니다. 자, 위에 이게 하나하나 이걸 변수라고 하죠. 측정된 하나의 개체를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쭉 있죠. 네, 이런 데이터가 이제 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변수수가 많아요. 딱 봐도. 예. 일일이 찾아야 된다는 이게 SPSS의 단점입니다. 자, 어쨌든 탑 메뉴가 있고 변수명이 있는데 이걸 이제 붙여 넣으시면 예. 코딩 변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딱 보셨을 때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 성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01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명목형이죠. 01, 01, 01. 자, age, 연령은요. 78, 77, 65. 이게 연속형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별 같은 경우에 0하고 1만 있어야 되는데, 예, 잘못, 0을 하나 더 눌러서 10이 돼 있으면 이런 거 분석이 안 되겠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자, 빈도 분석을 누릅니다. 여기 애널라이즈 들어가면 빈도 분석이 있습니다.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결과 디렉토리가 있고요. 얘를 꾹 누르시면 이런 결과창이 뜨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 자, 요런 각 빈도들이 이렇게 통계가 되죠. 예, 이렇게 미싱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나옵니다. 이거는 결측치라고 합니다. 결측값. 우리가 예, 데이터에 빈 사람을 얘기해요.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혹 우문을 하시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에이, 결측값이 왜 있습니까? 라고.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다 이게 다 검출이 되겠습니까? 예, 뭐안 오거나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경우 이제 미싱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을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값들이 도출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예, 백분위가 되어 있고요. 빈도수가 되어 있고 백분위가 됩니다.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뭐 그 측정값의 1번 수준은 6%고 2번 수준은 뭐 17%, 17.3%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요 퍼센트 100분위는 예, 미싱 데이터가 포함된 값이고요. 우리가 미싱 데이터를 빼고 유효한 100분위만 볼 때는 요걸 값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예, 이 값은 이 미싱 데이터가 빠진 값이 되겠습니다. 유효한 100분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100분위를 보실 때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뭐 연령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대, 20대, 30대라면 30대 이하는 뭐 46%다. 이런 식으로 누적을 보실 때는 예, 누적 100분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탑 메뉴에서요. 위에는 메뉴에서 네, 애널라이즈 들어가셔서요. 예,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디스크라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싶은 변수들 하나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죠. 클릭해서 여기서 네, 여기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옵션 밑에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고 싶으신 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미는 평균이 되겠고요. 예, 썸은 예, 합계가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예, 우리가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보고 싶다든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아까 우리가 3포드라고 했습니다. 이게 3포드의 레인지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자, 이건 뭐냐? 스탠다드 민. 자, 이게 예,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표본 오차. 예, 표준 오차보다 표본 오차가 맞아요. 표본 오차. 표본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떨 때 보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역학 데이터, 코호트 데이터, 예, 역학, 코호트 데이터를 보실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만약에 그 조사한 대상이 전체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고 봤을 때 그 오차 값을 보고 싶을 때는 요거를 같이 눌러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를 필요가 없겠죠. 자, 또는 우리가 표준 오차를 보는 경우는 앙상블 기법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부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부스트랩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SPSS 20 버전 이상부터는 여기 부스트랩을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옵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탠다드 예, 에러가 예, 검출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에서는 그냥 예, 표준 편차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 짠, 예, 뭐 사실은 고급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거 좀 죄송하긴 한데, 자, 이렇게, 네, 기술 통계. 그래도 우리가 아직 우리 기초 통계에서 잘 모르고 또 정확하게 안 배우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예, 좀 아주 너무나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술 통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런 값이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예, 외도, 뭐 첨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스탠다드 에러 이게 스탠다드 에러예요. 네,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을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연령은 네 58세까지 있었고요. 20세부터 58세까지가 아니라 58 살이 범위였죠. 20세부터 78세까지 58살이 예 각각의 레인지 연령의 범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42세였고요. 2.6세였고 표준 편차는 11.8세였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사실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t-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복사해서 보시면 독립적인 두 집단의 평균 비교는 여러분들이 독립표본 t-검정을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실험군과 대조군의 예, 뭐 치료법의 효과가 아니라 치료법의 특성을 보겠다. 치료법보다는 예, 자, 언어 치료 같으면요. 자폐아동과 정상아동의 자, 뭐 수용 언어 수준을 보겠다 할 때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치료 전, 치료 후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죠. 우리가 측정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 2번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2번. 자, 2번 이상이 아니라 2번이에요. 2번 이상 하면 이거 2번 이상, 3번, 4번 측정한 거는 페어리티 검정이 아니라 다른 검정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순히 처리 전하고 처리 후 딱 2번만 있는 경우에는 네, 이것도 사실 종적 연구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종적 연구죠. 이런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에 평균을 비교할 때는 네, 페어리티 검정을 쓰시면 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경우는 둘 다 예,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예, 연속형이어야 된다. 만약 명목형이면 이거 안 나옵니다. 네, T 검정 값이 안 나와요. 자, 그거를 명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정상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의 강도 차이를 보고 싶습니다. 자, 언어 치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강도라고 하는 건 목소리의 크기고요. 예, dB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10dB, 20dB 이런 걸 통해서 측정하는 건데 이게 연속형이에요. 자, 정상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의 강도 차이 예, 뭘로 돌리시면 될까요? 아까 앞서 보셨던 T 검정 중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이에요? 상체표본 T 검정이에요? 네, 이 경우에 독립표본 T검정을 쓰시면 되겠죠. 제가 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장애 집단. 네.
자, 언어 치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장애라고 하는 게 목소리 후두질할 얘기예요. 자, 이 집단에게 이완요법, 힘을 이렇게, 힘을 빼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요. 치료법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치료 전과 후의 차이를 보는 건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뭘 보시면 됩니까? 예. 자, 인디펜던트 테스트인가요? 아니면 페어리티 테스트인가요? 예. 자, 전후 두 번 측정을 했죠. 두 번 측정했죠? 두 번 측정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페어리티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P라고 쓰겠습니다. 자, 말더듬 환자와 DAF, 언어 치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DAF는 이제 지연 청각 역입이라는 건데요.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거 후에 말더듬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엄마 할 때 이런 거 반복 횟수가 차이가 있느냐, 즉 이거 치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치료 효과를 볼 때 이거 뭘 쓰시면 좋을까요? 인디펜던트 테스트니까 아니면 페어리티 테스트니까? 예, 맞습니다. 자, 페어리티 테스트를 쓰시면 되겠죠. 자, 말더듬 환자와 정상 집단의 반복 횟수 차이. 자, 반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할 때 요 특성을 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인디펜던트 테스트인가요? 아니면 페어리티 테스트인가요? 예,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저기 공통점 혹시 좀 보셨나요? 예, 결국 치료 효과를 볼 때는 시점이 두 번이지 않습니까? 치료 전이냐, 치료 후냐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체 검정, 페어리드를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한 시점에서의 특성을 볼 때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테스트는 우리가 가정이 모분산이 알려진 가정이냐,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는 가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그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자, 특히 독립표본 T-테스트. 자, 두 집단의 평균 비율. 여기서 독립이라는 뜻은 결국은 A 집단하고 B 집단하고 서로 다른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조군 실험군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특성이나 이런 거 볼 때. 한 시점에서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네. 자, 예를 들면 뭐 성대결절 환자와 정상인들의 음성 강도의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 볼 때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봅니다. 자, 볼 때 어떻습니까? 자, 모분산이 알려졌느냐, 알려졌지 않느냐에 따라서 SPSS에서는 르벤의 검정이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제가 요거 제가 좀 경험상 보시면 이런 수식을 많이 설명해 드릴수록 우리 그 재활과학 쪽에서의 임상가 분들은 사실은 이런 통계를 순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통계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식을 함수를 많이 설명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독립표본 T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가지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느냐? 네, 하나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느냐? 즉, 분산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자, 이거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분석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모분산의 동일성 비교라는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이따가 저 결과값을 보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모분산이 동일하냐 또는 다른 경우냐,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독립표본 T 검정은 모분산이 동일한 경우와 모분산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값을 먼저 해석해 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최종적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합동분사 이런 얘기 드리니까 되게 어려워해서요. 제가 분석값만 알려드릴게요. 자, 예제 파일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뚜렷한 폐기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흡연자에 대해서 폐 파기 현상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려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비흡연자 집단이랑 호흡기 질환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흡연자 집단에 대한 폐 파괴 지수라는 걸 측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 수치가 높다라는 건 폐가 손상되어 있다. 폐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컨대 지금 보시면 16보다 18은 폐 파괴 지수가 높다. 즉 폐가 많이 손상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각 그룹에서의 관측치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진 거다. 그러니까 모수 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그룹에서의 모 분산은 같다고 가정하자. 자, 이게 바로 등분상이라는 거예요. 등분산. 이게 가정이 돼야지 우리가 모수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 파괴 지수의 평균이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독립표본 T 검정이죠.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자, 돌리시게 되면 자, 여기 자, 보시면 자, Y 결과 변수예요. 종속 변수로 할게요. 종속 변수가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종속 변수. 결과가 되는 변수는 폐 파괴 지수였죠? 연속형입니다. 자, 연속형이고요. 자, 스모킹. 이게 지금 흡연 여부니까 얘는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어떻습니까? 자, 독립 변수는 명목형이에요. 지금 명목형이에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등분산이랑 독립선을 가정한다면 인디펜던트 t-테스트가 성립합니다. 분석을 들어가셔서요. 애널라이즈 분석 들어가셔서 좀 들어가시면 여기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평균 비교해서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눌러주시면 자, 요런 창이 뜹니다. 요런 창이 뜨시면 자, 여기 이 변수 이름이 y였죠. y를 여기 넣어주시고요. 테스트 베리어블, 여기 결과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여기 독립 변수는 밑에 그룹 베리어블, 왜냐하면 그룹을 나눠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그 yes를 그룹 1을 yes로 놓던 그룹 1을 뭐 no로 놓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여기 이거 눌러서 클릭하시면 여기 뜨십니다. 눌러서 그룹 1에 y를 넣고요. 즉 흡연한 자를 넣고 그룹 2에 n, 비흡연자를 넣어줬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코딩을 y나 n으로 안 하시고요. 숫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이나 0이나 1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컨티뉴 누르시고 여기 이제 OK 누르시면 자, 짠, 이런 분석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16명이고요. 흡연자는 16명, 비흡연자는 9명이었습니다. 자, 폐 파괴 지수는 자, 흡연자는 17, 평균이 17이고요. 비흡연자는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표준 편차는 각각 4.4에서 4.8입니다. 그렇다면 자, 폐 파괴 지수 17하고 12하고 이게 유의하게 차이가 나느냐? 자, 확률적으로 앞으로 여러 번 검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유출될 것이냐에 대한 확률 추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디펜던트 t-테스트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했더니 제가 이 5만큼의 차이가 유의미하냐, 의미 있는 차이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SPSS에서는 요런 표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요 표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등분산을 가정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라는 등분산 가정이죠. 등분산 가정. 이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등분산성 검정입니다. 이게 바로 르벤의 테스트고요. 이게 세스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웰크 아스핀 검정이라고 해요. 자, 웰크 아스핀 검정이 똑같습니다. SPS에서는 르벤의 검정으로 나옵니다. 이게 도출하는 함수는 좀 다르긴 한데, SPS에서는 르벤의 검정으로 하게 돼요. 자, 이 0가설이 뭐냐 하면, 자, 각 집단이 등분산이다가 0가설이에요. 그리고 반대되는 가설은 뭡니까? 2분산이다예요. 여기 보시면 유의 수준 나오죠? 자, 유의 수준이 0.612예요. 자, 0.05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당연히 높죠. 자, 높으면, 자, 지금 0가설을 기각하나요? 기각하지 않나요? 기각하지 않죠. 0.05보다 저기 낮아야 기각하잖아요.
0.05보다 높으니까 기각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등분산이다 아니다. 등분산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면 무조건 크면 무조건 등분산성을 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0.05보다 크면 요 위에 이 표를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0.05보다 작다면 등분산이 아닌 거예요. 모집단이 서로 분산이 등분산이 아닌 거예요. 그 경우에는 아래 표에 이제 값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자, 위 집단하고 아래 집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t값도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보시면 유의 수준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근데 보통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좀 드물긴 한데요. 자, 그래도 보시면 자,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0.05보다 크니까 등분산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표의 유의 수준 얘를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얘가 0.05보다 작다, 만약에 0.01이었다 그러면 이 밑에 값을 해석해 주면 돼요. 예, 밑에 값 써주시면 되죠. 이제 유의 수준 옆에다가 연구 결과에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시죠?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 등분산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 중에 이 값을 해석할 것이냐, 이 값을 해석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지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결과값은 어떤가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 파괴 지수가 유의 수준 0.014이기 때문에 폐 파괴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게 만약 폐 파괴 지수가 아니라 뭐 음성 치료, 언어 치료를 하면 성대결절 환자가 아닌 정상인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음성장애 지수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좀 자세하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연습 차원에서 보실게요. 자, 이 경우에 자, 요 등분산성에 대한 요 값을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0.612니까 얘는 위에 거를 해석해 줘야 되나요? 1번 값을 해석해 줘야 되나요? 2번 값을 해석해 줘야 되나요? 1번 값을 해석해 주면 되죠. 왜냐? 0.05보다 높으면 등분산성을 가정하니까 위에 값을 해석해 주면 된다. 요 값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양측 검정, 투테일, 양측 검정 수준에서 0.014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 해석은 이거예요. 즉 유의 수준 0.05에서 봤을 때 흡연자의 폐 파괴 지수의 평균은 비흡연자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다르다. 자, 유의하게 다르다가 유의하게 높은 거죠, 결국은. 네, 근데 양측 검정에서 해석하면 유의하게 다르다가 되는 거고요. 단측 검정에서 하면 유의하게 한쪽이 더 높다라고 보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짝지은 표본의 비교입니다. 자, 페어리티 테스트입니다. 자, 한 집단의 개체를 대상으로 처리 전과 처리 후에 특정치를 관측하여 차이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표는 짝지은 표본은 우리가 코딩할 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잘 아시다시피 처리 전 값하고 처리 후 값이 들어가면서 요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죠. 차이값. 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코딩해 주는 게 한 가지 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상체 검정. 자, 이런 경우에 상체 검정입니다. 자, 한 연구에서 환자 15명에게 새로운 혈압 강화제를 12주 동안 투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주 후에 자, 투입 전과 투입 후에 혈압을 비교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측정은 딱 2번 된 겁니다. 자, 태초에 한 번 하고 12주 후에 한 번 한 거죠. 자, 이 약이 과연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경우에 쌍체 검정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환자 번호 15명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복용 전의 혈압은 이랬고요. 자, 약 복용 전에 12주 동안 약 복용 후에 혈압은 이랬습니다. 자, 두 번 잰 거죠. 복용 전후.
자, 그러면 요 값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 값을. 이 차이값. 우리 일일이 계산해서 넣을 필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코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개만 자료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임의로 제시한 거지, 요거를 연구자가 일일이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ID 환자번호. 자, before. 네, 투약 전. 자, after. 네, BP after라고 쓸게요. 자, blood pressure. 네, after. 그 혈압 후, 투약 후의 혈압. 요 세 개의 값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면 요거를 기입합니다. 또는 엑셀에 있는 걸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럼 차이값은 어떻게 만드느냐? 네, 세 변수를 생성하면 돼요. 차이값에 대한 변수는. 자, 어디서 생성하느냐?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세 번째, 그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compute variable. 네, 세 변수를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계산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얘를 누르면, compute variable을 누르면 밑에 여기 하는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target variable에 제가 쓰시고 싶은 이름을 쓰시면 돼요. 네, 제가 만약에 요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럼 요 값은 여기서 수식 하나를 넣어주면 돼요. 수식을. 자, 우리가 차이값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차이라는 게 뭡니까? 자, 치료 후, 측정 후에, 치료 후에서 치료 전 값을 빼면 차이잖아요. 네.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예, BP 애프터라는 값을 여기서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요 기호에서 마이너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BP, 비포라고 하는 측정 전값을 눌러주면 이게 차이값이죠. 하나하나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자,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네, different라고 하는 diff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변수 값을 보시면 측정 전에 90이었는데 측정 후에 7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8 맞죠? 네, 18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런 차이 변수가 생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평균 비교라고 하는 요 란에 들어가셔서요. 밑에 보시면 네, 상체 검정이 나옵니다. Paired Sample T-Test라고 하는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짝지은 표본 또 상체 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네, 바로 클릭해 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집단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OK 누르시면 요 값이 나오죠. 자, 요 값이 나오시면 얘는 해석이 쉽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위에. 자, 기술 통계부터 보시면 자, 투약 전에 그러니까 치료 전에 우리가 혈압 수준이 64였어요. 평균값이. 그리고 표준 편차는 8이었습니다. 네. 자, 투약 후에는 평균 혈압 수치가 혈압 후네요. 투약 전에는 68이었고 15였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투약 전에는 좀 이게 표준 편차도 좀 컸네요. 자, 그렇다면 투약 전에 이 새로운 신약을 투약하기 전에 혈압은 68이었는데 12주 동안 약물 치료하고 나니까 64가 됐습니다. 4만큼이 유의미하게 과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느냐를 보는 게 우리가 페르레티 테스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자, 평균값이 68에서 64를 빼면 결국 4.5만큼 우리가 평균값 차이가 있은 거죠. 치료 전, 치료 후가. 자, 이 값에 대한 유의 수준을 한번 보시면 다 넘어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까지 다 넘어가고 보시면 여러분들 요걸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투테일 양측 검정에서 0.084였습니다. 자, 0.084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유의 수준을 0.05를 기준으로 하시는데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자,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면 연가설을 기각하나요, 안 하나요?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연가설은 치료 효과가 없다였습니다. 치료 효과가 없다가 연가설이니까 이것을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 약은 혈압 강화에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 효과가 없다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투약 전과 투약 후에 혈압의 변화가 없었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연가설은 투약 전과 후에 평균 차이가 없다가 연가설인데, 그리고 연구가설은 투약 전과 투약 후에 평균 차이가 있다가 연구가설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0.505 수준에서. 자, 그래서 예, 투약 전에 혈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안타깝네요. 예, 이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 수준 0.05에서 투약 전후의 혈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자, 오늘 좀 수업 길게 진행이 들었는데요. 이 분석의 첫 수업이다 보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장황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T테스트 어떻습니까? 예, 독립표본 T검정과 예, 상체표본 T검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자, 두 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한 연속형 자료의 평균을 비교하겠다라고 한다면 독립표본 T검정이고요. 그게 아니라 트리트먼트, 치료 효과를 비교하겠다. 근데 이 치료가 딱 두 번, 예, 측정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처리 전, 처리 후로 나눠서 페어리티 T검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수업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